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던, 살았던 그저 평범한 한 가장이었고 아빠였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먼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배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겠구나.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동료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관홍 장사님의 양력을 친구이신 김성민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평생 잠수사라고 불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5년 램포츠 잠수를 배우기 시작해서 2000년에는 램포츠 잠수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산업 잠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먼저 진도에 내려가 있던 후배의 연락을 받고 아내 허락을 받고 통곡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때 세월호 선내 진입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잘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몇 번씩 잠수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물살이 거센 바다 속에서 일하다 올라와서 결국 쓰러져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2014년 5월 6일 이강욱 잠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7월 9일 해경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해경은 돌아가신 이강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선배들에게 떠넘겼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길고 억울했던 재판이 끝났습니다. 2016년 4월 김관홍 장사는 박주민 변호사의 선고운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갑자기 동생이 한 명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치해졌고 계속 허물없이 이렇게 지내면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저는 글을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추모사를 대신해서 그에게 주는 저희 사적인 편지를 작성해봤습니다.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홍아, 네가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내가 너에게 추모의 말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왜 너를 추모해야 하는 거냐고. 네가 이 형님을 추모해야지. 이럴 거면, 이렇게 갈 거면 왜 나한테 왔냐? 왜 우리한테 왔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왔으면 그 곁을 지키며 억지로라도 살아야지. 독하게 마음 먹고 견디며 살아내야지. 형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네가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잖아. 그런 네가 이러는 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 액자 아래 사진으로 남은 네 앞에 서 있어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다. 거기서 나는 악역을 연습 중인 것만 같다. 이런 악역은 제발 안 했으면.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형님은 오래 살아서 진상규명 꼭 해야 한다고, 형님은 슈퍼맨이라고 말해놓고는 우리 복수하자고 했잖아.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자는 놈들, 지금도 사람 목숨보다 돈 먼저 챙기는 놈들, 제 질소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 고통에 물어놓는 놈들에게 그런 세상에 멋지게 복수하자고 했잖아. 그럴 때면 건강해야 한다고, 술 그만 먹고 건강부터 회복하자고 했을 때 넌 약속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너의 그 밤돌 같은 머리부터 생각난다. 한밤중에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할 것 같다. 형님은 아시죠? 우리 잠수사들 뭐 바라고 간 게 아닙니다. 잠수사니까 갖고 가서 아이들 하나들 건져 올렸어요. 우리 잠수사들은 아내고 아이고 안아주지를 못해서 오해도 받아요. 예쁘기만 아이들도 안아주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이 정부는 잠수사들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려고 발벗고 나서고 목숨 바쳐서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다. 너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박주민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섰던 너, 생계를 잃은 잠수사들 수중한 중 교육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너, 그걸 위해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니던 내게 고맙고 미안하다던 너, 선거 때 만난 이들과 은평에서 일해보겠다고 하던 너였는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은 하나도 책임지는 놈들 없는데 너만 가고 말았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아직 아빠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세 아이들, 그리고 너의 곁에서 마음 아팠던 그 아내를 보니 마음이 지어진다. 네가 가족들에게 가진 그 미안함을 내가 아는데 참아두고 떠나지 못할 식구들이었는데 너는 가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네가 술 한잔하자 매달릴 때 흔쾌히 술자를 했더라면 조금은 덜 했을 텐데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쉬거라. 평소 못 잤던 잠, 밀린 잠 많이 자고 혀를 쉬렴. 여기 남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네가 바라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꼭 해낼 테니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응원해주렴. 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너의 원한까지 안고 가야 하니까 난 네가 믿고 말하던 슈퍼맨이니까 유가족들 곁에서 그들의 손잡고 네가 보지 못한 길을 향해 갈 것이다. 멋지게 복사는 그날을 향해. 가다가 힘들어지면 너와 문다는 술잔 기울이며 네 생각할게. 그럴 때면 보고 가줘라. 평소 그랬던 것처럼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어줄 거라 믿는다. 넌 내 동생이니까. 그곳에는 검은 바다에 거센 파도도, 국민이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국가도, 못된 인간들도 있지. 너를 고통적으로 몰아넣었던 트라우마도 없겠지. 먼저 가서 그곳에서 편히 쉬거라. 그곳에서는 마음 놓고 깊은 잠 잘 수 있기를.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세월호 사람들에게 여기 유가족들이며 사람들 얘기도 나누면서, 가능아, 오늘은 다른 일 제쳐두고 너와 술 한잔 해야겠다. 나 오늘 밤은 시간 많다. 가능아,
술 한잔 하자. 오늘 이 형님이 한잔 살게. 간홍 이 새끼야, 내 동생아. 이어서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주 어린 두 딸과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할 가족과 저희가 모셔야 될 부모님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비통하고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님이 가장 아끼셨던 가족들, 오늘부터 저희 가족들은 두 딸과 한 명의 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고 김관홍 잠수사를 대신하여 저희들이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추모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김관홍 잠수사님을, 김관홍 잠수사님의 은혜를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며 추모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월호의 영웅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인이 된 김관홍 잠수사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 안겨준 세월호의 의인님들인 민간 잠수사님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민간 잠수사에게 수습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기소까지 한 국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민간 잠수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이야말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은인이자 영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고 수습조차도 국가가 하지 못한 일에 우리 민간 잠수사님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 수색과 수습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민간 잠수사님들을 세월호 참사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민간 잠수사님들은 우리 가족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걸음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조 수색과 수습 당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에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도 없는 데다 심지어 기소까지 당하며 재판정에 서게 된 민간 잠수사님들은 우리 세월호 가족이 있는 안산과 광화문, 동고차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300여 명을 다 수습하지 못한 자신들은 죄인이라며 우리 세월호 가족을 보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던 민간
잠수사님들을 만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잠수사님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은인이며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줘야 할 세월호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씩씩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님. 고 김관홍 잠수사님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은평의 세월호 가족이 함께한 전시장에 오셔서 세월호 가족들과 같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동고차대에도 함께하며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을 위해 함께 영원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님.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다니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동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은인이자 영웅,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영면하시옵소서. 2016년 6월 18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 고 김관홍 잠수사님 명전에 올립니다. 세월호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해온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홍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갖고 온 옷도 한계가 있었고 네. 그 편곡관에서 이제 옷이나 양말, 속옷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걸쳐서 와. 동부차도나 함정을 거쳐서 모든 게 오다 보면 우리가 적은 사이즈가 없는 여성 사이즈나 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도 가족이고 내 생명에 위험하다는 거 죽음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거기 계속 계셨던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학생들이든 일반인들 그걸 보고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보고 왜 거기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저희가 7월 10일 날 쫓겨나고 이후에 저희가 해경에 의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우리는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총 저희가 11구를 남기고 나왔으니까 292구, SSU와 292구를 저희 입에로 가지기 위해서 운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선체로 진입한 것은 다 민간 잠수사였죠? 예.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점사들이
수중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느끼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한 공포 속에서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한 구 한 구 안아서 울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위 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가족분들하고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진실은 알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못 드려도 만약에 저 가면 쌀푸대 지금 몇 년도에 쌀푸대를 쌀푸대를 줘요. 황재현 양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떻게 인 줄 알아요? 네? 내가 없었는데 다 보고 있는 쌀푸대 80m에서 2개 찢어갖고 연결해갖고 황재현 양 모시고 나왔어. 그때까지 됐다는 거 아니야? 주검에 대한 그 존중이 필요해요. 애들하고 신복국주를 됐어. 병원에 있을 때 애들하고 신복국주를 해요. 내가 꿈속에 보다. 현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활이 안 돼. 몸이 다쳐서.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끔찍한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가족한테 위해를 갈까봐 밤마다 나가고 막 이래야 되냐고. 또 내가 왜 잠수사 그 잘 나가는 가우 막 이런 잠수사가 대리기사가 내가 되었고 막 이래야 되냐. 내가 왜 내 대면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아 너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서. 김가랑이라고 아무도 말해준 적 없는 김가랑이야. 그게 뭐냐면 꾸짖고 형이 사람들 사랑하고 살았어. 더불어서 우리 주사님들한테도 하고 싶고 내 모습 자체가
분과 만나왔었는데 이 김관홍 장수장님만큼 의기, 용기를 냈던 분은 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어떤 불의한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참고 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청문회 할 때도 기꺼이 나와서 또박또박 그 당시에 잘못된 정면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데 제가 20살을 이렇게 된 이유식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곳에 현장님을 대신해서 20살을 강력하겠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앞에 언제나 당당했던 김관홍 장수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12월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에 나와주셨던 김관홍 장수사님을 기억합니다. 김 장수사님은 그날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밝힘에도 국민으로서 현장으로 달려갔고 희생자 가족들이 본인의 가족 같고 수중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 식구 같았기 때문에 잠수병으로 당신의 건강이 상해감을 알면서도 무리한 잠수와 수색을 하였다고 담담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 상황을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고위 공무원들이 왜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느냐고 질책도 하셨습니다. 김 장수사님이 선 그 자리는 많은 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압박과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잠사 수색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민간 잠수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말하기 위해 그는 힘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당당히 진실을 외쳤던 이가 바로 김관홍님이었습니다. 잠사 이후 김 장사님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원래의 잠수일로도 복귀하지 못한 채 대리기사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원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사회 모두가 짊어져야 했던 것이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혼자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김 장사님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잠수사의 어려움을 당당히 이야기하였으며 아픔을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아들인 김관홍님이셨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그 자리 이제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김관홍 장사님, 당신이 가족 품으로 데려다 주었던 많은 이들과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당신을 기억하며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년 2월 18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홍 참사와 함께 세월호에서 잠수했던 관홍이는 현장에서도 부상을 많이 입었어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하면 나는 자수가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고 몸살이지 않고 씩씩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밝았고요. 저희 잠수사들 잠수복에 구멍이 나면 자기 게 아닌데도 슈트도 붙여주고 아주 밝고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동생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주모사, 민간 잠수사 김관홍. 아니 우리 민간 잠수사들이 늘 불렀던 이름 관홍아. 관홍이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비통할 따름이다. 관홍아, 너를 잊지 않고 우리 민간 잠수사의 명예와 함께 너를 영원히 추모할 것을 다짐하며 추모사를 남깁니다. 김관홍 잠수사 영전에 바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민간 잠수사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섰던 김관홍 잠수사는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자신을 던진 김관홍 잠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은 항소 중입니다. 우리는 고인이 된 김관홍 잠수사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민간 잠수사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미 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 인양,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고 김관홍 잠수사의 진심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 잠수사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세월호 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수습, 인양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가 선택한 길은 또다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김관홍 잠수사의 진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가 생전에 우리 민간 잠수사와 함께 너무나 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이름으로 국회에 접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는 민간 잠수사들의 명예회복과 치료를 위한 개정안이 담겨져 있고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이름으로 국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4.16 가족협의회와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도움을 주셨던 공익재단 공감 변호사님들과 4.16 연대원들 함께 하시는 시민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전에 바친 다짐을 위해 끝까지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여 영면하소서. 2016년 6월 18일 민간 잠수사 모임 1등 고인의 영전 앞에 바칩니다. 그 아픈 몸, 마음, 미안함,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미 그곳에서 우리 희생자들, 아이들 이미 만나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차갑고 깊고 적막한 바다로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벌써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보다 더 소중했던 것을 알지. 이 하늘 어디에서 미쳐 내일을 맞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들, 사라져가는 내 사랑은 눈물로 많은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어쩌면 멀리서 그댄 내게 묻고 싶었는지도 몰라. 나는 무엇
그댄 부는 바람 속에 서 있어. 난 한참을 여기 서서 그런 그댈 멀리 바라보았지. 언젠가 내게 다가와 어지러운 하늘처럼 그렇게 내게 피해갈 수 없었던 아픔. 이제는 비켜갈 길이 없어 오직 그대만을 바라 살아 움직이며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변치 마오 변치 마오 우리 사랑하는 이 마음 이대로 이 세상이 모두 사라져도 이 내 마음 그대와 영원히 언젠가는 그런 슬픔이 더는 없었으면 해. 말할 거야 이젠 사랑한다. 뜨거운 내 가슴에 노래로. 이제 고인이 남겨두고 간 그 모든 짐들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 다들 살아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다라는 곡인데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나의 상상을 죽이고 적당히 누리는 삶을 자랑하듯 말한다. 더 많은 공감을 위해 거친 표현을 다듬고 말하는 나는 이미 세상에 익숙해진 것 같아.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리 저항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비웃는 꿈을 다시 꿀 때가 된 것 같아.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군대와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리 저항할 힘조차 없어.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거 같아서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서 우리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힘드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늦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는 동안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모멸과 수모를 당했기에 거의 제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고 낯선 이 은평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그중에서 김관홍 장지사님은 더욱 제게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대부분의 선거운동 조직을 갖춘 상태였어요. 근데 장수사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적당한 자리도 없는데 부탁하기도 어려워서 남아있는 자리가 사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좀 몰아주시는 자리밖에 없다라고 미안한 마음에 주저주저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너무 뜻밖의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실 선거운동 조직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더 가깝게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허리가 왜 이렇게 무거웠냐, 인사할 때는 왜 90도가 안 되냐, 자기를 따라해봐라, 안녕하세요, 이게 안 돼요? 왜 이러면서 명함을 줄 때는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냐,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해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 그러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거운동에 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통과 제의 같다 그랬습니다. 김관홍 변호사님이 저한테 잔소리하면 제가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하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이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붙어 다녔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수사님은 제 당선이 굉장히 절실하셨던 겁니다. 저를 아끼셨던 거고 저의 당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절실함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장수사님 전 나름 잘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그 힘듦을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분의 잔소리를 제가 그렇게 귀찮게 듣지 않았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귀찮게 들었던 거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떼진 후에 어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슬프지만 밥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아침도 먹었고요.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막 잘 먹을 겁니다. 저는 힘을 낼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김관웅 잠수사님이 절실하셨던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거리에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엔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 지키고 들불로 만들어서 김관웅 잠수사님이 생각하셨던 것들, 그분이 꿈꿨던 사회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로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 김관웅 잠수사, 저에게는 사촌 형이시죠. 사촌 동생입니다. 유가족의 이제 대표로서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형수님이나 아이들, 그리고 작은아버지, 숙모님, 형제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게요. 관웅이 형은 어릴 때부터 그냥 상남자였어요.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항상 활력이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욱더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참 좋은 형이었고, 제가 너무 그런 점이 부러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소심하고 좀 그랬던 성격이라서 형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촌이라서 이렇게 친형제처럼 아주 자주 왕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형이 가끔 볼 때만 이더라도 너무 좋은 형이고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 있던 형이 이런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든 생각은, 제 얘기를 잠시하자면 부끄럽지만 저도 성인이 돼서 선거권을 갖는 나이가 되어서도 흔히 말하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뽑아도 다 썩었고 그럴 필요 없다. 투표날 있어도 그냥 휴일이지 뭘 투표를 하냐고, 투표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계기가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던 때였습니다. 저는
뭐 뉴스나 이런 거 나와도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뭐 그렇게 대통령을 끝내시고 고향으로 그 전에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서민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다시 막 검찰까지 끌어올리고 하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뭘 받았느니 어쨌느니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보면서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라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통령들 중에 사람을 정말 셀 수 없이 죽인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그게 그런 주장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 사회 구조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이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나서서 여러분처럼 그럴 성격이나 이런 건 아니어서 흔히 말하는 룬팅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습득을 하게 되었는데 관홍형 얘기로 돌아가자면 관홍형은 저랑은 좀 다르게 그 형도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인이 당당하고 자신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살면 다 내가 개척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형이 너무 자신 있다 보니까 이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폭포수처럼 너무 한순간에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로 좀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거를 알아왔는데 형은 그걸 너무 한순간에 몸으로 받아버려서 그 압박감이 너무 컸던 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과수에서 제가 다녀왔지만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충격을 뭐 좋아요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이 언론인들이 정말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해주면 정말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일이 있고 설사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죽음까지 가지면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개똥 철학일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왜 사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나 그 종류나 성격은 다르지만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제 아버지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의 수준으로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 말을 제가 우리 아버지 입에서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버지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언론인들은 그렇게 낚시를 해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은 그렇게 낚시를 해서 얼척을 남긴 게 그들의 행복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분들의 어떤 선택 하나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사람 웃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진 걸 좀 많이 뭐랄까 탐닉을 하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제가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사회 부조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사건에서 죽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랑과 죽음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단어로 바꾸면 희생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 바로 전에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추모사를 해주셨지만 이제 저도 영상으로 접하고 박주민 의원님 선거 유세할 때 관웅이 형이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아, 두 분이서 뭔가 많은 끈끈한 일들과 추억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구나. 이제 여기 장례 기간 동안 저희 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이유는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한쪽에 좀 속좁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이제는 자기 일개 한 명이 아니라 대의정치로서 여러 명의 국민의 주권들을 자기 몸으로 지금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렇게 힘들고 하시다면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봤어요. 물론 제 속좁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정말 이 힘을 가지신 분들, 국민들의 주권을 얻으신 분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희생하고 있거든요. 뭐 박주민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속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희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힘들면 하지 말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걸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희생이 나오고 다른 죽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이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난 침묵했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난 침묵했다. 난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쌍용차, 한진중공, 세월호 다 우리 가족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 가족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홍이 형이 저를 보면서 폴 왔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눈에 선하네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형 잘 가요. 4.16 합창단 그리고 이소선 합창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노래로 웃으며 춤을 추며 합창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